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 5천 권 정도 책을 나는 꿈꾸는 왕따라고 기부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죽을 때까지 50만 부 정도 기부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난 돈 벌어야 되겠다 하면 저희 어머님이 한 얘기 있어요. 돈을 벌면 돈은 도망가는데 돈을 쫓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정말 즐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생활과 사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직장생활보다 사업이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하면 가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창업을 해가지고 좀 키워도 되고요. 대표님 이제 향후에 더 꿈 넘어 꿈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네네. 대표님의 꿈 넘어 꿈 더 세부적으로 향후에 애니방의 꿈과 네. 향후에 대표님 개인적으로 뭐 사업 플러스 알파 꿈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 청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꿈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애니방을 저는 뭐 상장까지 하고 싶죠, 꿈은. 근데 현실은 만만치 않죠. 원래 꿈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클수록 결과는 10분의 1만 이뤄도, 예를 들어서 내 꿈은 뭐 상장이지만 기업 가치를 뭐 300억으로 만들 수도 있고 1000억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니방은 언제 어디서나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칭해주고 매수인과 임차인은 50% 할인해주면 고객들한테 다시 큰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세상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직방다방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되든 안 되든 광고비를 받잖아요. 저희는 정직하게 잘 계약이 되면 그때 이제 정직하게 수수료를 받는 형태죠. 광고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부동산 수수료는 못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중개사가 받게 돼 있거든요, 법상에.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광고 수수료로 받는 거고, 저희가 마케팅을 해줬기 때문에, 손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매수인과 임차인한테 50% 할인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활성화되면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도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이제 최종적인 꿈 넘어 꿈은 저는 그래요. 전화영어 사업이 잘 됐을 때 한 10년 정도 정말 이제 성장기였죠. 그때 이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도훈 사장님의 책을 읽었어요. 꿈 넘어 꿈.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했던 게,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와, 고도훈 사장님이 처음에 컴퓨터 한 대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 꿈을 구체적으로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꿈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2012년도인가 11년도인가 일본의 아오모리 명상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고도훈 사장님하고 6박 7일을 여행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고도훈 사장님이 식사할 때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먹으래요. 그냥 밥에다가 미워, 짜증나 그러면 뭐 곰팡이가 엄청 쓰고 사랑해, 고마워 그러면 그게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도훈 이사님 덕분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배우면서 이제 그 6박 7일 동안 너무 행복한데, 어느 순간에 이제 고도훈 이사님 저한테 명상도 가르쳐주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일본에 가면 원탕이 있어요. 남녀 강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이 각자 있는데 그거 보면서 같은 탕에서 있는 거예요. 평생 추억에 남는 추억도 옷은 입고 있었겠죠. 그렇죠.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때 봐봐요. 안 해본 걸 하면 평생 기억에 남아요. 막 갑자기 남녀 목욕탕에 오면, 옛날에 일본의 그 원탕, 이 생각도 나고. 근데 이제 고도훈 이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잠재 능력을 10%도 안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도훈 이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자네 꿈이 뭐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꿈을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했겠죠. 정말요? 왜냐면 뭐 사업도 했고, 우리 가정도 이루었고,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 잘 모시고, 우리 와이프하고 잘 살고, 애들만 잘 키워가지고 사업도 안정화, 이게 이제 꿈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부분 이제 꿈 넘은 꿈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랬죠. 나는 이 꿈을 다 이루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꿈을 이루고 그 다음 꿈이 없으면 공허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고돈 이사님 강의 내용 중에 제가 공감했던 게 그 카이스트의 훌륭한 그 학생이 자살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가서 강의를 했는데 고돈 이사님이 강의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자네 꿈이 뭐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 학생이 꿈을 이뤘습니다. 네. 카이스트에 들어갔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자네 꿈은 뭐야? 그랬더니 저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훌륭한 학생이 자살한 걸 분석을 해봤더니 그 학생이 꿈 넘은 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카이스트에 들어왔는데 정말 훌륭한 학생들과 경쟁하다 보니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져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에디슨처럼 나는 훌륭한 대학에 나와서 꿈 넘은 꿈이 인류를 밝게 하겠다.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대학의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비관하지 않죠. 왜? 그렇죠. 졸업해서 나는 꿈 넘은 꿈이 있으니까 그 꿈 넘은 꿈을 위해서 성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었죠. 고돈 이사님 꿈 이야기 중에 이사장님이 세계적인 명상 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좀 약간 그 의심을 좀 했었죠. 아니 지금 땅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적인 명상 센터를 지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고돈 이사장님이 그 고돈의 아침 편지 독자가 그때 당시에 100만이 넘었어요. 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기부하겠다고 해가지고 벽돌 하나에 10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저도 그때 당시에 그 직원 급여 주고 우리 와이프 생활비 100만 원 주고 제 급여를 가져가려는데 돈이 없더라고요. 근데 생활비 좀 약간 미루고 여기 좋은 취지니까 기부하자 그래서 100만 원을 기부했었어요. 그때 벽돌 하나. 근데 그게 와 나비 효과가 일어난 게 그렇게 기부한 사람이 20억이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에다가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건축 설계하신 분이 또 100만 명 중에 그 구독자 중에 한 분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유명하신 분이 설계를 해주고 또 땅 주인이 현 시세의 2분의 1 가격 기부채 나가고 그래가지고 명상센터가 완공이 돼가지고 고돈 이사님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지금도 막 전율이 일어나는 게요. 제가 지금 제 휴대폰 컬러링이 거의의 꿈이거든요. 인순이 누나가 와가지고 거의의 꿈을 부르는데 막 이게 그 꿈 이야기가 나는 진짜 그 뭐랄까 약간 고돈 이사장님을 물론 신뢰하고 존경했지만 과연 그 큰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 의심을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지금은 정말 죄송한데 근데 그거를 이루어가지고 완공을 했는데 그걸 현실로 보여주시니까 저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고돈 이사님처럼 나도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뭔가 타인을 위해서 꿈 넘어 꿈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고돈 이사님은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짓는데 나는 저 뒤에 있잖아요. 지금 저 뒤에가 12만 1000평인데 2032년 11월 11일 11시 11분까지 하겠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그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 고용창출 90.2% 하니까 중소기업 대표님들 1000평씩 분양해가지고 121개 기업을 유치하면 12만 1000평에 대표님들이 121명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명상센터를 고돈 이사님 짓는데 나는 이 꿈 넘어 꿈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8년이 돼가지고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왜 시행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꿈 넘어 꿈을 위해서 제가 시행을 바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꾸미셨다고요? 17,000평짜리 해봐야 12만 1000평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기면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오면 이게 조감도 만드는 대형 거예요?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드릴 건데 꿈넘어껌. 그럼 그 중간에 조감도 만들었고 한 5,000평 이게 정도는 이제 축소판 이렇게 여기 하트로 대형 하트로 TFT 12만 만들어서 10평이 12개, 중간에 십자가면 50평 정도 돼요. 그러면 그 중간에 한 5,000평 정도는 강의장을 만들어서 한 2,000명이 동시에 앉아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내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창업을 했고 어떻게 그 직원으로 있다가 창업해서 어떻게 중소기업이 되고 강소기업이 됐는지 그래서 121명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3일 동안 강의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3 하면 곱하기 3? 네. 121명이요? 네. 그러면 363일이죠. 네.
추석하고 구정만 쉬고 네. 363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강의가.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네.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1년에 9번만 재능 기부 강의를 해주면 네. 363일이 돌아가서 언제든지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생 수학여행 코스로 네. 이렇게 제주도를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 네. 이거를 제가 2032년 11월 11일 날 완공하는 게 꿈넘어 꿈이거든요. 2000원도요? 2032년 11월 11일 11시 11분에 저기 네. 완공식을 하겠다. 이게 네. 꿈 목표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네. 유대인의 랍비처럼 네. 이 랍비가 121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오면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살아있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121명의 네. 그 노하우를. 네. 그러면 그 아이가 121명의 대표님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하면 저는 이제 100년 뒤에 유대인을 뛰어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 돈놀이를 했거든요. 그 골드만삭스가 원래 마약하다가 이자. 불법을 하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생기니까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막 100배, 1000배 오르다 보니까 지금은 금융 경제를 지배한 것처럼 우리 지금 중학생들이 자율학기제 때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커피숍 자주 가다 보니까 커피숍 가서 아이들 형장 체험하라고 그래서 바리스타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아이들한테 잘하는 아이들한테 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중소기업 대표님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꿈넘어 꿈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들한테 꿈넘어 꿈을 알려주는 거죠.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고동훈 이사장님 덕분에 제 잠재 능력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21명이 모이면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거든요. 저 혼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왜 생각을 했냐면 요즘에는 그 강물 싸면 망하거든요. 만리장성 때문에 많은 일화가 있지만 지금은 우버가 택시 한 대도 없는데 GM 대우보다 시가총액이 높고 히튼 호텔이 벨보이로 시작했어요. 원래 벨보이였는데 우연찮게 노부 노신사 방 한 번 빌려준 게 호텔의 주인이 돼 있잖아요. 왜냐면 뉴욕의 맨하탄에 뉴욕에 가서 방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노부부 노신사가 왔는데 자기가 벨보이였었는데 호텔에 그 방을 하룻밤 빌려줬는데 노부부 노신사가 너무 고마워서 근데 그분이 뉴욕에서 정말 훌륭한 사업가였어요.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방 한 번 빌려준 벨보이에게 그 뉴욕에 호텔을 지어서 그 호텔을 물려준 거죠. 그게 히튼 호텔의 시작이거든요.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 호텔이 나가 있지만 100년이 넘었지만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 하나가 100년을 추월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생각했던 게 제가 12만 1000평을 완공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2만 1000평에 한 거의 60만 평 되는 것 중에 그 둘레에 12만 1000평이면 1000평씩 사가지고 사업을 121개 기업에 유치가 되면 거기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대한민국의 심장이 돼서 아이들한테 꿈넘어 꿈을 가르쳐주고 현장 체험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의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가 제 꿈넘어 꿈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한 아이들을 미래의 교육에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같이 창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치열하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대표님의 꿈넘어 꿈. 제가 고도원의 아침 편지 고도원 이사장님 그분이 엄청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도 저거 사이트 같은 걸 직접 뵌 거네요. 네, 저는 이제 가가지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는 정말 절실함이 있었죠. 가장 기본은 절실함이거든요. 절실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다 보면 만나는 방법을 찾고 만나려다 보면 내 절실한 꿈을 접고 그게 채택이 돼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저는 고돈 이사님한테 정말 인생에 있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멘토님이 고돈 이사장님이죠. 왜? 저한테 꿈넘어 꿈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유대인처럼 그 나피처럼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그거를 꿈넘어 꿈을 이야기했던 걸 현실로 보여줬고 이루었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링컨 학교하고 징기스칸 링컨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꿈넘어 꿈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넘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배출한 아이들만.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2만 명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하면 저는 유대인을 사실 뛰어넘을 거라고 해서 고도원 이사장님의 그런 철학이나 사명을 조금이나마 제자로서 제가 10분의 1이라도 사회에 공헌하면 고도원 이사장님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보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멋있네요. 그 예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성장하기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 그리고 나서 이제 경영인, 그 위에가 사상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사상가에 대한 관점, 나의 이익,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이제 채워졌으니까 그 나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멋있는 철학이고 멋있는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도 그 조그만 언두막에서 시작해서 대형 교회를 만드셨더라고요. 네, 여기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원래 천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천막에서. 그러니까 이하여대도 여자거지 한 명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앙교회도 중앙교회가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영국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여자 거지 한 명으로 시작한 게 이하어학당이고 조용기 목사님도 사실은 믿음이 좋았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부산에선가 대구에선가 불구가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 기도만 안수기도 받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실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이 친구가 과연 나을까 했는데 그 환자의 믿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구가 일어선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게 치유가 된다는 게 조용기 목사님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시작은 미흡하나 끝은